지난주 금요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 3명이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두 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토론이다 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그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의 첫 번째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기각할 걸로 보는데요. 네. 2인 체제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그 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그 야당이 추천해서 불구하고 임명 안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럴 때는 위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아예 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2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따라서 2인 체제도 왜 2인 체제가 됐는가. 이걸 이게 다 모든 걸 고려해서 심리하면 저는 기각될 걸 봐요. 장윤미 변호사님. 동의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2인 체계 자체의 위법성 그리고 2인 체계가 민주당 때문에 초래됐다라는 인식에는 저는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민희 당시 이제 방통위원 추천이 있었죠.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부회장직을 했기 때문에 결격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국회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법제처에 맡겼어요. 법제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7개월인가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격이다,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우리 패키지로 우리 몫이랑 해서 같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방통위원을 민주당 몫을 야권 몫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어떻게 헌재에서 판단될 것인가 상당히 위법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이 입법이 됐던 그 과정을 보면 합의제 기구라는 게 굉장히 명시적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서도요. 9인 중에 6명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열리도록 했었어요. 왜 그랬었느냐. 그때는 비상근이었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바뀝니다. 상근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5명은 이 회의체에 참석하는 게 전제됐던 개념이에요. 이 입법 과정들을 보면. 근데 2인으로 계속해서 의결한다. 지금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정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성격이 있다.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의결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명문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2인 체제가 됐느냐의 문제 이전에 2명 데리고 의결 요건이 성립이 되느냐를 일단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것도 이제 헌재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2인이 의결해도 유효하다. 이런 데 그 판례가 있죠. 뭐 부득이한 경우에 합의제 기관에서 둘이밖에 없으니 그런데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법원도 현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뭐 지금 부득이한 비상 상황에서 2인이 의결해도 이걸 이게 다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이미 KBS 그 수신료 분리징수 그 선례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헌재 판단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와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새로 교체하는 거는 약간 이제 무게감이 좀 달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헌재 판단은 아니긴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가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 2인 체제로 의결을 했거든요.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 부분은 최소 3인의 제적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방통위법에 13조 1항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아니면 위원장 단독회의 소집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이후에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요. 이 위원 2명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을 때 이 2명에는 위원장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단독 소집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3명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의결 요건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중간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 사안별로 좀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안에 근데 의결 요건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아직 그거는 하급심 판례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급심에서 이제 일부 설시한 거고 결국 헌재가 판결한 걸 제일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정도가 정의하지게 판례를 하죠. 네. 그건 고등법원이 그냥 설시뿐입니다. 그래요? 예. 고등법원일 뿐이다. 예. 헌재에서 별로 취급 안 할 거다. 그럼 헌재는 헌재께 제일 우선합니다. 고등법원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면. 농담이고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이 제기했던 문제를 좀 더 연장해서 그러면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2인 체제가 굳어져 버린 다시 말해서 야권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의 연원을 따져가면 야당이 최민희 현 의원을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결국은 여기로까지 소급해서 현재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임명권은요. 네. 그 수기가 아니고 무조건 추천하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KBS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제 앞에 2명을 한상희 위원장이 2명을 임명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때 월간조선 기자나 이동욱 지금 하잖아요. 2명이 안 돼가 제가 3번째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야당 몫인데도 추천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있다. 왜? 유선 사업자의 그 상근 그 협회 KT나 SKT 그 협회 거기에 상근 부회장은 있었잖아요.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변호사님의 말씀은 연장선상에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사실상 거부, 예. 정당성을 아마 따지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임명권 전 대통령이시죠. 맞아요.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맥락이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결격이 있어서 임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거는 뭐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 나와서 우리 같이 이거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결격이 그렇게 임명도 못할 정도에 이른다면 나중에는 왜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방통위가요. 2인 체제였던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상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48일 동안 2명밖에 이 위원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었습니다. 의결이 된 게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사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박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MBC에 재직할 때 노조 탄압이나 이런 전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을 해버렸고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절차적 부당성이다. 이제 이 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은 그 법원의 판사한테도 제도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화영 부지사가요. 판사를 기피 신청했는데 이런 게 법에 보면 원래는 옆에 부에 다른 판사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끄는 게 명백할 때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대로 기각해도 돼요. 본인이? 예. 왜? 시간을 끌려는 게 명백할 때는. 그러면 이 사건에서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기피 신청이 둘이밖에 없어요. 김태규는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부득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다는 게 뭔 뜻입니까? 같은 성향이 정치 성향이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그 판단할 사람이 이진숙 포함해서 김태규 둘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피 신청. 이걸 누가 다른 제3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부득이하다 봅니다. 그걸 부득이하다? 예. 그러니까 기피 사유는 좀 있었다고는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요? 뭐 저는 없다고 보지만 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판단 주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셀프 기각이란 건 법원에서도요,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이해 충돌이 되거나 이제 구원이 있고 박문진 이사들과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한 심리를 할 수가 없다. 그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나 문제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 문제 없어. 그냥 내가 할게. 라는 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일단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뭐 교직원 징계 같은 걸 할 때 이 징계 대상자가 기피 신청을 한번 해요.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 기피 신청 대상자가 그런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물도 상당히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전혀 기준이 없이 했거든요. 9명 중에 6명을 교체를 한 건데 이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법정돼 있지도 않아요. 그럼 왜 6명만 교체했느냐. 이런 여러 문제점을 남긴 이런 의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역으로 보면은 이진숙 위원장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한 사람 가지고는 의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그 박문진 이사 임기는 이제 만료는 다가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혹시 그렇죠. 이 논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구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2인 체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된 전례가 없습니다. 설사 일시적으로 2인 체제일 때는 의결조차 하지 않았어요. 방통위가 몇 년 전에 여러 법무법인들의 이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 3인 체제였나 그랬어요. 이거 위법하지 않을까요? 많은 법무법인이 위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제 기구라는 그런 전제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게 여권 추천 몫이 있고 야권 추천 몫이 있잖아요. 합의해서 5명을 맞춘 다음에 하는 게 그게 순리이자 정상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의 복리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헌재가 결정할 때 완전히 방통위가 마비돼 버리면 우리 방송통신에 엄청난 혼란이 오잖아요. 이 뒷감당을 헌재나 판사들이 못합니다. 현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공의 복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리 플러스. 따라서 저는 뭐 기각된다 보는 겁니다. 아무튼 서정옥 변호사께서는 기각이 확실하다. 저는 그래 봐요. 장 변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헌재의 구성 보수화된 좀 모습 때문에 인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다만 왜냐하면 이제 안동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5대4로 기각이 됐는데 네. 그게 보면은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주 의견이었었어요.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죠. 그리고 이게 중대한, 그러니까 헌법에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중대한이란 표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던 건데 이건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나의 허들을 좀 더 높인 거고 네. 일반 공무원에서는 중대한이라는 요건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법률 위반이면? 네, 헌법과 법률 위반이면 됩니다. 꼭 중대한이라는 요건이 성립이 안 돼도 된다? 예, 대통령의 선출직의 엄중함 때문에 들어간 요건입니다. 그건 같은 견해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게 다 중대한 왜 차별합니까? 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지. 일반 공무원도 사소한 거 탄핵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예. 일반 공무원도 중대한 헌법 저는 다 법률 중대한 요건은 다 위반이라는. 모든 탄핵에 해당되는 요건을. 그런데 중대한의 여부는 이제 헌재가 판단하는 거고 그 그렇죠. 기준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을 할 거냐 인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지만 또 하나는 그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도 사실은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예.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3일 이내에 각하해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각하가 성립이 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각하는 이제 소송 요건을 못 갖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게 각하 아닌가요? 그러니까 각하는 말이 안 되고요. 예. 국회에서 이제 형식 적법하게 의결했잖아요. 따라서 10년 해야 돼요.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제가 보기에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한두 달이면. 옛날에는 6, 7개월 걸렸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잖아요. 2인 체제가 합법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기피 신청 누가 결정하느냐. 네. 간단하잖아요. 예. 저는 빨리 이것도 마비를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 내에 결정할 걸로 봅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또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이제 더 끌 수도 있고 지금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5개월 이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때 법적 쟁점보다 지금은 임기를 수행한 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더 판단이 용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변수가요. 지금 헌법재판관 4명이 9월과 10월에 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좀 부침이 있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엄청 빨리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이런 각하라는 건 이건 국회를 어쨌든 통과했어요. 그 요건인 법적인 부분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토론 주제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주고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헌재도 이제 안건이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이제 그 순서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속 안건으로 지정해서 빨리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접수 순에 따라 뭐 1번, 2번 이게 있죠. 그런데 원칙은 이제 순번 번호표 빼서 번호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긴급할 때는 빨리 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아, 신속 안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그 경우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저는 그래 봅니다. 마비되니까. 특히나 이 건은 또 어쨌든 이 인용 뭐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게 180 안에 되도록 법에 규정이 또 있다 보니까 일반 다른 또 사건보다는 선행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보여요. 다른 거는 꼭 180일 안에 이게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건 좀 뒤로 미뤄도 되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가처분 얘기인데요.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 3명이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육부가 오는 9일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 게 이러면 언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왜냐하면 박문진 이사 임기는 8월 12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꼭 그 전이라 아니라도 그 즈음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 가처분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집행정지 제도랍니다. 행정소송은 가처분이 인정이 안 돼요. 우리 법이. 민사에만 가처분. 이건 집행정지라고 집행정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뭐 저는 빨리 할 지금 신속하게 잡았잖아요. 이거야말로 그 날짜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예를 들어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하면 방송 기일이 있잖아요. 고전에는 결론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에도 하고 이럽니다. 새벽에도 하고. 아, 그래요? 예. 저는 9일날 잡았기 때문에 최단 이게 2,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쟁점 자체도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9일날 신문 한 번만 딱 하고 바로 그럼요. 그럼 12일 전에 나올 수 있겠네요. 저는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 쟁점이 이것도 똑같잖아요. 탄핵하고. 아마 신속하게 결론 내려고 12일 전에. 그래서 빨리 잡은 것 같아요. 같은 견해시고. 같은 견해인 게 이제 신문기일이라는 게 일반 재판과는 좀 다르게 해서요. 우리가 너무 이거 긴급하다라고 하면 진짜 하루만 해도 신청서 들어간 지 하루만 해도 되고 그리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뭐 9월 2일 날 선고합니다라고 하는데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급한 대로 그리고 여기서 급함이라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8월 12일에는 실제로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걸 법원이 빨리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그렇다면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건 두 분의 지금 전망이 일치하고 그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은? 저는 이 건은 또 헌재와 법리적인 쟁점은 좀 유사하지만 요건이 뭐 판단의 요건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 탄핵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집행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할 것이냐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일단 2인 체제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하급심법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조금 갈리긴 하지만 이게 좀 위법하다는 인식을 법원이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9명에 대해서 6명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6명을 본인들 입맛대로 사실상 교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분을 선행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 이사와 관련해서는 이 이력서를 받고 이 경력을 보고 면접까지 해온 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생략이 된 거예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법원이 이거 적법하게 다 새로 이사를 선출했구나라고 볼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서정국 변호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각될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법원에서도요 사법 자제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여기에 일일이 판사가 다 개입해서 정치적인다기보다는 방송의 자율성 존중해주는 이런 게 많아요. 대혼란이 옵니다. 이게 효력 정지가 되면. 그런데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제 그 도중에 해임시키는 이런 문제고 이거는 이제 그 세 분이 뭐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의 자율성 영역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임의 문제고 이건 이 세 분이 했거든요. 세 분이 꼭 내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선임 절차가 이거하고 이제 그 아까처럼 그 위원장 기존의 그 권태선 위원장 혼자 해임하는 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KBS, MBC 다 해갖고 이사 후보자가 83명이었는데 예. 지금 심사가 1시간 만에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1인당 심사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 첫째.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전에 이사 선임 절차를 보면 면접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건너뛰어 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어떤 그 통례적으로 진행됐던 절차에 따랐다면 내가 이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속성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이사가 못됐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지금 재개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보다 좀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문제죠.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속성으로 심사하는 게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법에 그 몇 분 이상 면접이라고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공천을 한번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면접 1, 2분 하더라고요. 공천 심사하는데도 그 중요한 국회의원 공천 심사도.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위법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면접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에 서류 검토를 많이 했겠죠. 떨어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공되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 문제의 시간인가요? 근데 그걸 이제 위법하다는 기준이 몇 분인지 그리고 사전에 저는 서류로 면밀하게 검토했지 않겠습니까? 네. 면접 이런 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법하다 단장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1인당 1분도 안 됐죠. 부당하기는 맞아요. 1인당 1분도 안 됐죠. 부당하기는 맞아요.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란 게 법원에서 그러니까 상당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서 이게 적법하게 진행됐느냐 그렇게 보여지지가 전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근한 지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이걸 합니다. 얼마나 심도 깊게 이 이사진 선임을 위해서 자료 검토를 했는지 전혀 그럴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네. 청문회 준비한 거의 직후에 그냥 속전속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83명 들여다봤는지 그냥 기계적으로 사실상 이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결론을 이런 식으로 도출했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상 기계적인 형식만 차용했다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시간이 다 돼서 30초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박문진 이사는 9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임한 건 6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6명 선임했고 나머지 3명을 왜 안 채웠느냐 이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관례를 존중해 준 거죠.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야당목 3명을 뺀 그렇죠. 것이다?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9명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관례를 존중해서 야당도 빨리 좀 추천해가 적극 참여해라. 양심적이었다. 예, 저는 상당히 그 양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뭐 관행으로 해서 3명이 이제 야권 추천 몫인 거는 맞지만 이게 더 덜미가 잡힐까봐 이거 최소한의 뭐 안전장치 비슷하게 했던 게 꼼수 중에 꼼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방위가 오는 9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고 출석하라고 했어요.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잖아요. 탄핵소추가 돼서 이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청문회니까 이게 의문이 있다 봐요. 아, 의문이 있습니까? 예,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사회 내고 또 허리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의문이 있어요. 그거는 직무가 있든 없든. 아, 직무 정지가 돼도?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청문회 오라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의문이 있는데. 의문은 다 해야죠. 그러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아프면 못 가는 거죠. 허리가 아프다니. 아플 예정입니까? 뭐 장윤미 변호사 굳이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예, 너무 동의하고 왜냐하면 직무는 정지됐지만 청문회에 이렇게 출석해야 되는 의무와는 또 별개여가지고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욱, 장윤미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